이번 시간에는 2024년 9월 고3 모의평가 12번에서 17번 지문 설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 지문입니다. 리얼리즘 영화 이론가 앙드레 바쟁에 따르면 영화는 세상을 향해 열린 창이다. 창을 통해 세상을 인식하는 것처럼 관객은 영화를 통해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영화가 담아내고자 하는 현실을 물리적 시공간이 분할되지 않는 하나의 총체로 그 의미가 미리 정해지지 않은 미결정 상태이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데 이 현실이라는 것은 미결정의 상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쟁은 영화가 현실의 물리적 연속성과 미결정성이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 한다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문장이 바쟁이 가지고 있는 영화의 관점, 영화에 대한 가치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리적 연속성과 미결정성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쟁은 영화 감독을 이미지를 믿는 감독과 현실을 믿는 감독으로 분류했다. 영화의 형식을 중시한 이미지를 믿는 감독은 다양한 영화적 기법으로 현실을 변형하여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 데 주력한다. 몽타주의 대가인 에이젠시테인이 대표적이다. 몽타주는 추상적이거나 상징적인 이미지를 통해 관객이 익숙한 대상을 낯설게 받아들이게 한다. 또한 짧은 숏들을 불규칙적으로 편집해 영화와 재현한 공간이 불연속적으로 연결된 듯한 느낌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 에이젠시테인은 몽타주 기법을 사용해서 대상을 낯설게 하거나 불규칙적으로 연결된 느낌을 받게 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바쟁은 몽타주가 현실의 연속성을 깨트릴 뿐만 아니라 감독의 의도에 따라서 관객이 현실을 하나의 의미로만 해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연출 방식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바쟁은 이 에이젠시테인이 의도한 바에 대해서 좀 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관객이 너무 수동적으로 하나의 의미만 하게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쟁은 현실을 믿는 감독을 지지했다. 그에 비해서 이미지를 믿는 감독에 비해서는 현실을 믿는 감독을 더 좋아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들은 이미지를 믿는 감독과 달리 영화의 내용, 즉 현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변형되지 않은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고자 한다. 딥 포커스와 롱 테이크는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영화 기법이다. 딥 포커스는 근경에서 원경까지의 숏 전체를 미세하게 초점을 맞춰 촬영하는 기법으로 원근감이 느껴지도록 공간감을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딥 포커스는 원경에서 근경까지의 초점을 맞춰가지고 원근감 또는 공간감이 드러나도록 촬영하는 기법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롱 테이크는 하나의 숏이 1에서 2분 이상 끊김없이 길게 진행되도록 촬영하는 기법이다. 영화 속 사건이 지속되는 시간과 관객의 영화 체험 시간이 일치하여 현실을 마주하는 듯한 효과를 낳는다. 바쟁에 따르면 딥 포커스와 롱 테이크에 혼용하여 연출한 장면은 관객이 그 장면에 담긴 인물이나 사물을 자연적으로 선택하여 응시하면서 화면 속 공간 전체와 사건의 전개를 지켜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객이 뭔가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사건이나 화면을 선택해서 볼 수 있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쟁은 현실 공간에서 자연광을 이용해 촬영하거나 연기 경험이 없는 일반인을 배우로 쓰는 등 다큐멘터리처럼 강한 현실감을 만들어내는 연출 방식의 찬사를 표했다. 또한 정교하게 구조된 서사를 통해 의미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영화보다는 열린 결말을 통해 의미를 확정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영화를 선호했다. 이런 영화가 미결정 상태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뭔가 자연적인, 인위적이지 않은 그 구조의 서사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이 영화의 미결정 상태를 좀 더 효과적으로 보여주려 하였다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나 지문은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에 따르면 관객이 영화에서 느끼는 현실감은 상상적인 것이며 환영이다. 영화와 관객의 심리 사이에 관계를 다루는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은 영화와 관객 사이에 발생하는 동일시 현상에 주목한다.
자, 그래서 해당 지문 나는 동일시 현상, 영화와 관객 사이에서 일어나는 동일시 현상에 대해서 소개하는 글이라는 걸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동일시 현상은 영화 장치로 인해서 발생한다. 이때 영화 장치는 카메라, 영화의 서사, 영화관의 환경 등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가장 대표적인 동일시 현상은 관객이 영화의 등장인물의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동일시는 극영화뿐만 아니라 다큐멘터리 영화에서도 발생한다. 그런데 관객이 보고 있는 인물과 사물은 영화가 상영되는 그 시간과 장소에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 인물과 사물의 부재를 채우는 역할이 관객의 몫이다. 관객은 상상적 작업을 통해 영화가 보여주는 세계의 중심에 자신을 위치시킴으로써 허구적 세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없앤다. 따라서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에서 영화는 일종의 몽상이다.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에 따르면 관객의 시점은 카메라의 시점과 동일시된다. 관객은 카메라에 의해 기록된 것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관객은 자신이 영화를 보는 시선의 주체라고 생각하지만 그 시선은 카메라에 의해서 이미 규정된 시선이다. 또한 영화는 촬영과 편집 과정에서 특정한 의도에 따라 선택과 배제가 이루어졌지만 관객은 제작 과정에서 무엇이 배제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관객은 자신이 현실 세계를 보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세계를 보고 있다는 것이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가들의 주장이다. 그래서 해당 문단에서는 관객이 실제로 보는 것은 이 영화를 제작한 사람들의 의도에 의해서 배제되고 제외된 것만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뭔가 관객은 수동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관의 환경은 관객이 영화가 환영임을 인식하기 어렵게 만든다. 영화에 몰입한 관객은 플라톤이 말한 동굴의 비유 속의 죄수처럼 스크린에 비친 허구적 세계를 현실이라고 착각하게 되고 이때 영화는 꿈에 빗대어진다.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은 영화가 은폐하고 있는 특정한 이념을 관객이 의심하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 이는 관객이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영화가 환영임을 영화 스스로 폭로하는 설정이 담겨있는 대안적 영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자, 그래서 관객이 뭔가 수동적으로 무비판적으로 영화를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안적 영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마무리 부분에 제시함으로써 이런 내용들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나 모두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가 질문에서는 이제 요 바쟁의 영화관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고 나에서는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영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고 그런 것들을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다 라고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3번입니다. 가를 바탕으로 영화적 기법의 효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3번 보면 디프 포커스. 디프 포커스는 원격과 근경 이렇게 공간감, 이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촬영 기법이었죠. 주인공과 주인공 뒤로 펼쳐진 배경을 하나의 숏으로 촬영한 장면에서 관객은 배경을 흐릿하게 인물을 선명하게 보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아니죠. 둘 다 초점을 맞춰서 촬영하는 기법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흐리게 보이는 건 답이 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만 답이 되는 거고 14번 보기 입장에서 가의 바쟁에 대해 비판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관객은 특별한 예술 교육을 받지 않아도 작품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관객은 뭔가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작품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네요. 또한 감독의 의도대로 작품을 해석하는 존재가 아니다. 따라서 감독은 영화를 통해 관객을 계몽하려 할 필요 없다. 관객은 작품과 상호작용하면서 의미 있는 생산하는 능동적 존재다. 감독과 관객은 수평적 위치에 있다. 라고 해서 5번 살펴보면 바쟁은 감독의 연출 방식에 따라서 영화 작품에 대한 관객의 이해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본 점에서 감독이 관객보다 우위에 있다. 라고 간주하고 있다. 그쵸? 요 가하 질문 역시 감독의 의도에 따라서 관객이 어떻게 작품을 받아들이게 하는가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요 5번이 정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5번입니다.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을 바탕으로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와 있는데 기억, 관객이 영화에서 느끼는 현실감은 상상적인 거고 환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번 보면
관객은 영화 장치에 영향을 받는다. 그렇죠? 이것도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에서도 역시 관객은 뭔가 수동적인 존재, 무비판적인 존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1번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6번입니다. 다음은 학생이 작성한 영어 감상문이다. 이에 대해 가해 바쟁의 관점과 나의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의 관점에서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최근 영화관에서 본 두 편의 영화가 기억이 남는다. 첫 번째 영화는 고단하게 살아가는 가족의 일상을 표현한 작품이다. 다큐멘터리란 착각이 들 정도로 사실적인 영화였다. 작품에 대해 더 찾아보니 거리에 인공조명이 없이 촬영되었고 주인공의 연기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었다고 한다. 마지막에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꼭 잡아줄 때 마치 내 손을 잡아주는 것처럼 느껴져 감동이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바쟁의 사실적 을 기반으로, 사실성 기반으로 한 영화 촬영이다. 사실이라고 믿는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동일시도 느껴졌습니다. 열린 결말이라서 주인공 가족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궁금했다. 둘째 번 영화는 초인적 주인공이 외계를 침략자를 물리치는 내용이다. 영화 후반까지 사건을 예측하지 못할수록 관전을 거듭하는 이야기와 실제라고 착각할 정도로 뛰어난 컴퓨터 그래픽 화면이 으뜸이었지만 뻔한 결말이 아쉬웠다. 그래도 주인공이 침략자를 무찌르는 장면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 세상을 구하는 것 같아 쾌감을 느꼈다. 그런데 영화가 끝나고 생각해보니 왜 세계는 평화는 서구인이 지키고 특정 나라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인류의 위기인지 의아하였다. 그래서 여기서는 뭔가 무비판적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5번 살펴보면 비의 관점. 그러니까 이거는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 관객은 뭔가를 허구의 세계에 빠져들어가지고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했죠. 가에서 감동을 받은 것과 나에서 쾌감을 느낀 것은 상상적 작업을 통해서 허구 세계에 자신을 위치시켰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다. 17번 문맥상 A와 E의 바꿔 쓴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을 보면 1번이 A가 나와 있는데 A 이미지를 믿는 감독은 다양한 영화적 기법으로 현실을 변형하여서 새로운 의미, 전혀 없었던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낸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개선은 원래 있던 것을 바꾸는 거죠. 창조라고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4년 9월 고3 모의평가 12번에서 17번 지문 설명 진행하였습니다.